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에 대해서, 코발트를 전혀 쓰지 않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어제 보여드린 이 데이터 두 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작년 한 해 파나소닉이 LG화학보다 배터리를 싸게 만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봐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근데 여기 어제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는, 좀 저와는 이렇게 전망이 좀 많이 다르지만 이 스노블 역시도 테슬라 4680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배터리의 주요 공급처인 파나소닉과 LG화학보다도 테슬라가 더 싸게 만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업체한테 안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요. 저의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파나소닉이 LG화학보다 작년 동안 배터리를 싸게 만들었을까? 원통형에 있어서는 물론 조성이 다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파나소닉이 현재로서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는 역시 원통형 장인답게 오랫동안 파나소닉과 이제 테슬라는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테슬라의 주요 오랫동안 배터리 공급처로서 원통형에 있어서는 한 발자국 LG화학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물론 파나소닉의 로드맵을 보면은 LG화학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이 가격 트렌드 역시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파나소닉도 지금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이게 이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규모적인 면에서는 LG화학이 이걸 달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어제 제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ARK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것보다. 근데 이미 두 분이서 트윗을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빠른 거 아닌가, 그리고 5년 안에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공격적이죠. 지금 ARK 이런 공격적인 걸 보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이런 캐시우드가 예측한 것보다는 1년, 2년 뒤를 좀 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예측과는 좀 이제 갭이 있다라는 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트윗도 있어서 참 재미났습니다. 근데 물론 정말 캐시우드 같이 이렇게 공격적인 이게 되려면 역시 전기차는 배터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터리로 돌아와서 파나소닉이 LG화학보다 작년에 어떻게 더 쌌냐면은, 파나소닉은 NCA를 쓰는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조성을 쓰는데 작년에 이미 코발트 함량을 5%대까지로 줄였습니다. 지금 LG화학이 811이죠. 그러니까 코발트를 한 10% 쓰는 거죠. 8대 1대 1이니까요. 10으로 놓고 보면 10%인데 이미 파나소닉은 코발트의 함량을 무려 5%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면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이 더 싼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코발트 가격은 어떤가요? 비교적 최근 이제 업데이트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요거까지만, 제가 옛날 채널 땐 여기까지만 보여드렸고 요 뒤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힛했다가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코발트도 지금은 싸졌죠. 그렇지만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경고, 그러니까 재료 문제로 인해서 경고등이 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코발트도 한몫은 하는데, 물론 재료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재료는 넘쳐나지만, 지금 코발트 먼저 얘기를 해보면, 코발트는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여전히 저 콩고라는 상당량을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정치적 불안정성, 그래서 이제 코발트를 쓰지 말자라는, 저기서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많거든요. 레이버 어뷰즈가 굉장히 일어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최근 기사거든요. 몇 달밖에 안 된 기사인데 이미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늘면, 물론 배터리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저렇게, 원래 LG화학도 NMC를 이제 비율을, 코발트 비율이 2, 3 이렇게 있었다. 심지어 초창기는 NMC 111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811까지 내려왔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여전히 그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추후 코발트 가격은 500%나 뛸 수 있다라고 여기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벌써 조짐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돈을 많이 뿌리니까 원자재 상승도 있었을 테지만 여러모로 이제 조짐이 요즘 이 올라가는 조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발트는 비싸고 가격이 조만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그에 대비해서 안 그래도 코발트를 5% 지금 거의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코발트 함량을 제일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5%는 정말 대단한 건데 줄였는데 아예 이제 코발트를 안 쓰겠답니다. 코발트를 안 쓰면은 니켈 알루미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은 앞으로 코발트를 쓰지 않을 뿐더러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에서 이런 제조 쪽에 있다가 이제 뛰쳐 나오신 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와도 긴밀히 이야기해서 머티리얼을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고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파나소닉이 지금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배터리 조성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추 찾아보니까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NMA입니다. 니켈,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NMC랑 지금 LG화학이 쓰는 NMC랑 지금 현재 파나소닉이 쓰고 있는 NCA의 이런 혼합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코발트를 빼고 망간과 알루미늄으로 안정성을 어떻게든 잡아가겠다는 이 NMA 배터리를 아마 유력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파나소닉은 이런 아예 코발트를 안 쓰는 배터리를 빠르면 2년, 이제 늦어도 3년 안에 이번 그러니까 이걸 CES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그래프를 더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이 NMA 배터리를 쓰면은 살짝 기존의 NCA나 NMC에 대비해서 살짝 성능이 떨어진다는 듯이 이제 기사는 나왔지만 제가 작년 이런 어드밴스 머티리얼 최근에 굉장히 재료 쪽에서 유명한 저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저널에서는 최근 보고된 것으로 따지면 NMA가 NMC나 NCA 대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는 여기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다양한 조성, 그러니까 니켈을 굉장히 늘리고 망간을 이제 더 줄이고 알루미늄도 더 줄이고 이제 다 이제 테스트해서 이 논문에 이게 실었는데 뭐 아무래도 역시 장단점이 있죠. 코발트만큼 이렇게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으나 이 조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크리스탈리니티 이 재료를 얼마나 잘 코팅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지금 NMA로도 충분히 성능은 더 끌어올리면서 안정성도 잡아가면서 가격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논문을 봐보니까 파나소닉의 말이 그렇게 허황되게 들리진 않습니다.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에 나올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이 NMA 배터리는. 그리고 파나소닉이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리사이클링 업체와 긴밀히 협약해서 이미 리사이클링을 쓰겠다, 조만간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레드우드 머티리얼은 지금 네바다에 기가팩토리 1 근처에 있습니다. 아니 아직 제가 알기로는 리튬은 여전히 넘쳐나고 여러 기사나 지금 제가 네이처에 대한 논문도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건 많은 기사를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리튬은 넘쳐납니다. 리튬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알려드렸듯이 가공입니다. 가공. 그러니까 물질은 넘쳐나는데 가공하는 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같은 리튬이 아니라 리튬을 두 가지 루트로 얻을 수 있는데 돌을 캐는 것과 이제 브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염전같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돌에서 얻는 게 퀄리티가 더 좋고 실제로 이런 LG화학의 NMC811이라든지 지금 파나소닉이 쓰고 있는 NCA는 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염전같이 얻는 브라인에서 얻는 것에서도 리튬 카보네이트 가지고도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가공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그 더 프로세스가 많이 들어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선호하질 않고요. 그러니까 리튬은 결론은 넘쳐나지만 이게 퀄리티에 따라 이게 다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래서 이제 테슬라가 광산 산업까지 가게 된 건데 여전히 이 리튬을 캐는 회사들이 이렇게 증설을 하려는 걸 좀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될까봐 그런 거죠. 뭐 전기차가 많이 간다 그러지만 그 밑에 맨 아래의 서플라이언이 이제 원 로우 머티리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말만 위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늘고 있지 않거든요. 괜히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 캤다가 안 쓰면 괜히 공급 과잉으로 가격만 내려가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이 업체들한테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이게 잘 안 되니까 에이 내가 캐고 만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캐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는 본의 아니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재활용도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활용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미코와 같이 그냥 배터리를 그냥 홀라당 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메탈만 뽑아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배터리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사실은 분해해낼 수 있습니다. 다 분해해서 리사이클링 하는데 성공할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돈이죠, 돈. 다 뺄 수는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상 새로 만들거나 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직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이거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폰 배터리도 자기들한테 보내달라는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리사이클링 할지도 이제 추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은 많지만 역시 가공이 문제인 겁니다. 가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기차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게 되면은 재료가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게, 리저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매장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입니다. 가공. 그래서 얼마든지 수요 대비해서 광산 업체들이나 이런 러머티리얼 생산 업체들이 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하거나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한번 이미 2018년에 공급 과잉을 한번, 그때 코발트 가격도 그렇고 확 뛸 때 광산업체들이 막 생산했다 공급 과잉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죠. 이래서 테슬라가 어쩔 수 없이 전방위로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런 파나소닉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원통형 장인답게 재미난 사실은 유럽에는 중국에서 만든 모델 3랑 미국에서 만든 모델 3가 다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만든 모델 3는 LG화학 배터리를 쓰고요. 미국에서 생산한 건 당연히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둘 다 롱레인지인데 이게 배터리 용량을 측정해 보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고려해 봤을 때 파나소닉이 좀 더 가격 경쟁력과 기술이 그 좀 더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게 좀 한 발자국 같다라고, 이 데이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아까 그런 코발트를 5%로 줄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좀 원통형에 있어서 한 발자국 앞섰다고 생각하는 게, 파나소닉이 LG화학 배터리 팩보다 더 큽니다. 유럽에서 두 모델을 다 받아보니까 파나소닉 건 82kW고 LG화학 거는 77kW랍니다. 그리고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80kW고 LG화학 거는 이제 74.5kW인데 둘 다 주행거리를 재보면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볼티지를 캡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LG화학보다는 파나소닉이 좀 더 버퍼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심지어 여긴 좀 강한 오조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유럽 소비자들은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거를 좀 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거 좀 너무 센데. 왜냐하면 더 큰 배터리를, 같은 가격이면 더 큰 배터리에 버퍼가 더 많으면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가 어련히 이걸 똑같이 이렇게 맞춘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표면상으로는 지금 파나소닉이 더 나아 보이는데 배터리 퀄리티라든지 대체적으로 NCA가 출력이 더 좋고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NMC가 좀 낫다라는 기본 통념이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터리 그 원료의 퀄리티를 얼마나 코팅이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잘 하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이 테스트한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와 닿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